11분경에 한석수 총리랑 7분 넘게 통화하셨는데 한석수 총리 공소장을 보면은 걱정하지 말라 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서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좀 여쭤보고 싶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계엄해제 표결 때 이제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표결을 하지 않으셨는데 표결 목적을 위해서 국회에 오기라고 하셨던 거면은 적어도 국회에 계셨던 분들께서는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표결을 하셔야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선 한 총리께서 그 공소장에 있던 내용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는 사실은 제가 추정해서 답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뭐 정황상 아까 제가 어떤 내용의 취지로 통화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맥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취지인지 그거는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부연 설명하면서 해석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가 국회에 들어와 있고 저는 원내대표실에서 의원들 몇 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표결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대화를 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내대표로서 저 개인의 의사도 중요하지만은 원내대표는 늘 총의 다수의 중의를 모아서 행동해야 되는 것이 원내대표의 또 하나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당사에 모여있던 다수 의원들이 계시니까 거기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관해서 의견을 좀 모아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 그 답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우원식 의장 전화가 오고 그다음 마지막 상황이 진행됐다. 그래서 저는 그런 원내대표로서의 해야 될 또 책무나 또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중하게 또 행동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런 맥락에서 그런 판단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논의가 있었다는 다른 쪽에 민주당은 거짓 프레임을 씌워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 위헌 정당 해산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님을 밝히는 분명한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민주당의 표결 방해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계엄 당일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하고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어느 누구로부터도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계엄 해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는 당시 실시간 중계된 언론,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서도 명백히 확인 가능합니다. 국회의장이 밤 1시 본회의 개최를 최종 통과하는 전화를 했을 때 당시 원내대표였던 저는 국회의장에게 당사에 있는 의원들의 국회 출입 조치를 요청을 했고 의장은 최종적으로 거절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요청을 하는 등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시 원내대표는 국회에 진입한 국민의힘 의원 어느 누구에게도 표결 참여 또는 불참에 대해 어떠한 언급 지시도 한 바 없습니다. 만일 제가 표결 불참에 대해 언급했다면은 의원 단체 대화방에 그 내용이 공유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언론에 전문이 공개된 의원 단체 대화방에 표결과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당일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18명은 본회의에 참석하여 찬성 표결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회 의석 구조상 당시 거대 야당의 의석수는 192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당시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 개의 의결이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장도 당시 여당 원내대표인 저와의 통화에서 이미 의결 정족수가 확보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표결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자 정치 공세용 거짓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출입 통제 등으로 표결에 불참한 점을 문제 삼습니다. 그렇다면 당일 본회의에 불참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여러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같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태도는 명백한 이중잣대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 공모했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12월 2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12월 4일 오후 2시 전국 당원 수천 명이 참석하는 가칭 이재명 민주당 탄핵 남발 방탄폭고 규탄 대회를 국회 본청 앞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월 4일 대규모 규탄 대회를 추진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의힘 구성원 어느 누구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당일 갑작스러운 계엄 발표 소식을 사후에 뉴스를 통해서 알고 급히 집에서 국회로 이동 중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 파악과 향후 전국 우려 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바 있고 약 10분 후인 한덕수 국무총리께도 상황 파악을 위해 전화를 한 바 있습니다. 평시에도 총리는 원내대표에게 국회 대응 전략 등 정무적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지시 또는 요청을 한 바가 없으며 계엄 당일에도 당연히 한 총리가 저에게 표결 방해 관련 당부 등을 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국회 전략은 평소 대통령실 등과 당 원내 지도부 간에 대화를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 당일날 갑작스러운 계엄 상황 발표를 듣고 평소에도 정무적인 상황에 관해서 수차례 매일 대화를 하던 정무수석, 비서실장에게 전화조차 하지 않았으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국민들의 의혹을 더 크게 키웠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주 하던 통화를 어떻게 이 엄청난 계엄 발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 궁금하지도 않았냐, 어떻게 통화도 안 했냐, 그러지 않았겠느냐, 오히려 지극히 자연스러운 통화들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화로 공모하여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민주당의 거짓 프레임입니다. 윤 대통령과의 통화는 계엄이 선포된 지 약 1시간 후인 밤 11시 22분경 당사에서 약 2분간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통화 직후 제한적으로 국회 출입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밤 11시 30분 조금 지나 당사에 같이 있던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하면서 의총 장소도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을 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처럼 정무수석, 국무총리,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표결을 방해하라고 요청을 받고 그것을 실행하려 했다면은 제가 의총 장소를 국회로 바꾸지 않고 당사에 계속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그와 반대로 행동해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했고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습니다. 따라서 공모 의혹은 허위 날조된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의총 장소 변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계엄 당일 의총 장소를 변경해 혼선을 주어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닙니다. 당일 국회 출입이 가능했을 때 의총 장소는 항상 국회였으며 국회 출입이 통제되었을 때만 당사로 변경된 것입니다. 당일 제가 최초로 소집한 의총 장소는 국회였으나 그 다음에 당사로 바뀐 것은 당시 당 대표가 국회 출입 통제를 이유로 최고의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한 데 따른 불가피한 후속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국회 출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의총 장소를 다시 국회로 바꾸고 함께 국회로 이동했습니다. 자정을 넘어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것은 경찰이 국회 출입을 전면 재차단함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이미 언론에 전문이 공개된 의원 단체 대화방에도 당시 의원들이 국회 진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는 국회 출입 통제로 국회에 들어오지 못한 의원들에 대한 임시 직결 장소의 의미로 실제 거기서 의총을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공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미 국회에 진입한 의원들도 당사로 다시 이동하도록 지시하지를 않았고
저 역시도 국회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전화로 밤 1시에 본회의 개최를 최종 통보했을 때, 다시 국회의장이 전화로 밤 1시 본회의 개최를 최종 통보했을 때 저는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경찰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국회의장은 여당이 경찰에게 요청하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고 이미 의결 정족수가 확보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 또한 민주당의 표결 방해 의혹이 거짓 프레임임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처럼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국회의장에게 당사에 있는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민주당의 표결 방해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저는 12월 4일 새벽 2시 58분경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 사실을 새벽 3시 22분 중앙당사 1층에서 언론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때 정진석 실장과의 통화는 계엄 당일 밤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가 되지 않았는데 이때 최초 통화였습니다. 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실이자 민주당의 허위 날조 의혹을 무너뜨리는 증거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 그 누구도 계엄 관계자와 공모하여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 탄압을 위해 표결 방해라는 날조된 프레임을 짜고 특검에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 위헌 정당 해산을 추진하려는 거짓 선동, 정치 공작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특검도 정치적 편향, 하명 수사라는 오명을 뒤집어서지 않도록 공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마 조만간 특검에서 조사 요청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요청이 있으면은 당당하게 조사에 임해서 그날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장시간 말씀드린 것은 아까 국회의장 통화 이런 부분도 제가 회의 통보를 받았을 때 우선 여러 의원들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당사에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조건 반사적으로 우선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 들어오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그것만 따가지고 추경호가 계속 국회의장에게 지연 전술을 썼다. 그래서 뭐 들어올 시간을 달라 아니면 30분을 연기해 달라고 했다 등등 이런 이야기로 자꾸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이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하고 일부 보도되는 듯 해서 오늘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오늘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보도하실 때 오늘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서 정확한 사실 보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